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려? 대체 어느 장단이요? 어제는 뭐 소비가 안 좋아서 빠지고, 오늘은 다시 고용지수가 좋아서 빠지고,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미국이 굉장히 암의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와 유럽은 굉장히 강하게 그 사이에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지금 상승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움직임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미국이 저렇게 흔들리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흔들리는 반면 이면에 유로화 강세,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이런 강세 국가들에게 돈이 몰리는 그러한 상황. 이것들이 우리나라 주식과 유럽 주식을 떠받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리요? 대체 어느 북에, 어느 장구에 춤을 추리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투자의 타겟으로 삼고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지, 이러한 미시적인 조정이 무척 중요한 하루이다. 요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어제는 소매 하락으로 하락을 하고 오늘은 고용지표가 안정이 됐다고 하락을 하고 네,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매주 미국 시장 목요일날 나타나는데 이게 19만 건으로 20만 건, 20만 3천 건 하다가 이제 2자가 1자로 바뀌면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하락을 했죠. 또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건수가 164만 7천만 건으로 생각보다도 더 안정을 찾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주이국 주식시장의 하락의 단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연준 위원들의 립 서비스가 있었죠. 이 중에서 이제 다 뭐 매파일 수도 있는데, 네, 제임스 브로드가 이런 말을 충분한 수준에 도달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전행 총재가 이런 말로 약간 강성 매파였는데 살짝 색깔을 바꾸면서 주가가 그나마 크게 하락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또 제이미 다이아몬드 또 JP 모건 회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인플레이션 저거 가짜다. 생각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 현실 속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더 겁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가 하락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도 빠르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타겟 인플레이션, 우리 패드의 기준금리가 6%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맞는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죠. 이미 시장은 그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아몬드가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금융계에서는 나름대로 신중하고 오랫동안 JP모건 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파워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발언이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우리 작년을 보십시오. 연초에 그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약한 모습. 인플레이션이 그때 1.25였는데 3.5까지 올라가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4%, 5%까지 올라오는 상황인데 어느 누구도 경제와 경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불행은 살짝 오히려 한국에게는 축복이다, 유럽에는 축복이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끝난 미국 시장 종가 한번 봅시다. 다우존스 0.74%, S&P 0.78%, 나스닥 0.96% 하락하며 약세로 장을 마감을 했네요. 나스닥이 1850, S&P는 3898, 다우는 33,050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턱걸이 선들은 다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연이틀 하락하는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매매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은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증시가 하락했다. 1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주시가 시장에 큰 어떤 방향타가 됐다. 미 재무부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부채 한도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여러 가지 국가 운영 연기금들의 투자 자금을 당분간 좀 6월까지 중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 완화 중이지만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는 금리 5% 이상은 올리되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살짝 이제 비둘기파들의 목소리들이 시장에 나오는 그러한 아침이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아침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권 수였죠. 19만 명, 4개월 내에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계절적 조정이나 이런 것들 좀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쟁 총재가 유로존 경제 우려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르드가 프랑스와 스페인이 미국 IRA발 분쟁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JP 모건이 애플 실적 예상을 밑돌 수도 있다. 내달 2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JP 모건에서 애플의 실적이 예상을 밑돌 수 있다고 계속 안 좋게 부정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오늘 애플은 살짝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달러 지수의 약세죠. 오늘도 0.34% 하락해서 102.02 달러 약세, 반대편에 있는 유로와 원화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핵심 지수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네요. 어제 크게 하락했던 미국 국제금리는 오늘은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2년짜리를 보면 0.3.8% 상승을 해서 4.1138. 미 국채 10년물은 3.393을 나타내고 있는데 1.8bp. 아주 근소한 차는 투리하면 71bp 정도 스프레드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WTI의 가격 한번 봅시다. 1.77% 상승해서 다시 80달러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뭐 어떤 박스권 안에서 큰 변동 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0.3% 상승, 테슬라는 0.98% 하락, 엔비디아가 2.35, 어제 크게 오르다가 다시 하락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TSMC는 0.34%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73% 상승하며 끝이 났네요. 메타 플랫폼스는 2.96% 136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노블록스가 크게 얻어맞았죠. 6.61%.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해버렸죠. 노블록스. 어제는 뭐 이용자 건수가 올라갔다 이런 좋은 소식 때문에 최근에 상승을 했는데 또한 반대로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들은 크게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영업 확장력이나 이런 데서 큰 기대감은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서 노블록스가 두들겨 맞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뭐 상승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21,103달러.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 투자 전략을 한번 봅시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죠. 코스피 어제 외국인들이 5,703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로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삼성전자 외국인의 이 매수 동향을 한번 보십시오. 1월 3일부터 올해 들어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최고 일주일 동안 코스닥은 815억이나 팔았다. 즉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들은 인덱스 펀드라는 생각입니다. 인덱스 펀드. 그래서 이 코스닥을 지속적으로 파는 것은 외국인들이 인덱스 펀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돈의 속성이 어디서 빠져나온지 모르겠지만 이머징 시장 내에 한국의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런 중소형주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대비되는 거죠. 어제도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고 잘 버티면서 주식이 좋았는데 이것들은 지수만을 살짝 방어해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가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현재 시장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로봇 시장이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중국 로봇 시장에 대해서 어느 애널리스트가 잠깐 언급한 것이 있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961년 대기근 이후 처음 발생한 중국의 총인구 감소, 즉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결국 로봇 시장의 발달을 가져오는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죠.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된 22년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21년 14억 1260만 명 대비
85만 명이 감소를 했다. 네, YY로 0.006% 아주 작은 수치지만 감소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22년 연령별 비중을 보면 0에서 15세가 18.1%, 15에서 59세까지가 62%, 60세 이상 19.8로서 차츰 늙어가는 모습이 중국의 인구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출생률은 6.77%, 21년은 7.52%였는데 이 출생률도 감소를 하고 있죠. 사망률은 7.37%, 21년은 7.18%, 살짝 사망률도 감소를 하고 있죠. 출생률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 그런 인구 통계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중국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감소한 노동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1972년부터 개시한 로봇, 자동화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중국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로봇 연맹이 발표한 세계 로봇 R&D 프로그램 개정판에 따르면 중국은 1972년부터 산업용 로봇 R&D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의 제7차 5개년 계획, 1986년에서 90년까지의 계획인데부터 이때부터 포함된 로봇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지원 수혜를 받고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로봇 산업 발전 촉진 가이드라인 2013년에 제정된 것과 중국 제조 2025 2015년에 제정됐죠. 이 같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중국의 로봇 산업 발전 계획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세워진 건데 10개의 제품과 용접 로봇, 청소 로봇, 지능형 산업 로봇, 휴머노이드 협력 로봇, 양팔 로봇, 보아중 AGV 로봇, 소방 구조 로봇, 수술용 로봇, 지능형 공공 서비스 로봇, 지능형 간호 로봇 이 10개의 5개 핵심 부품 산업, 고정밀 감속기, 로봇용 고속 모터, 고속용 컨트롤러, 센서, 터미널 액추레이터 이 5개를 추가로 육성하면서 자국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 즉 중국의 로봇 산업의 발전의 방향과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로봇 상향 방향과 발전의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양한 로봇과 관련된 부품이 향후의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쪽으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모닉 타입 간섭기 기업 리더 드라이브 688077 상장이 됐죠. 와 같은 로봇 핵심 부품 기업과 에코백스, 로브락 같은 서비스 로봇 종목들이 빠르게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많이 오르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적게 오르고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로봇이 그렇게 핫하지는 않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처럼. 네. 하지만 향후에 핫해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중국의 로봇 산업은 자체 공급망으로 자국 내 내재화와 제조 및 서비스 분야의 로봇, 자동화 수요를 충족시키며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그릭 플러스라는 기업과 자카 로보틱스와 같은 물류 협동 로봇 이러한 협동 로봇 이러한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즉 중국 로봇 산업은 이미 발전과 계획을 가지고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이미 전기차에서 미국을 이기고 있는 중국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로봇 산업에서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확실하게 발전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도 이제 로봇 산업의 발전 계획을 잡고 밀고 있는데 우리가 봤던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의 어린 시절, 코 찍찍 흘리면서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기 전에 그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로봇 산업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왔는데 한번 봅시다. 테슬라가 쏘아 올린 가격이나 경쟁, 공급과 부담이 커진 K배터리, 리튬 따라 배터리 단가가 떨어지고 CATL이 유럽 공략을 확대하면서 뭔가 센티적으로 불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배터리 업계 가격이나 증가, 가격을 이제 배터리 업계에도 증가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완성차 가격 경쟁력 싸움이 이제 초입기에 들어가죠. 가격 경쟁력이
싸움이 들어가면서 치킨 게임을 한다면 그 밑에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의 다양한 소재 산업들에 대해서 CR 단가 인하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배터리 업계의 가격 인하 증가 영향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연초에 니켈과 코발트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계 원가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니켈 가격이 전년 평균 대비 8.2% 하락을 했죠. 코발트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의 주력인 NCM의 배터리 원가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원소재 가격의 전가력을 이제 배터리 기업에게 전가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겼는데 이제 갑과 을이 살짝 바뀔 수도 있다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것 가정이 깔리면서 지금 양극재 또는 음극재 모든 것들이 다 하락의 트렌드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버지니아주가 포드하고 중국 CATL 합작 배터리 공장 유치를 거절을 했다. 이 아마 주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를 가장 좋아하는 주지사인데 트럼프의 중국 공략에 그 전략에 자기는 동참할 뿐이 하고 싶다. 그래서 CATL이 버지니아주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권리 후보주로 버지니아주와 미시간주가 고려 중인데 버지니아주는 중국계 CATL의 진출을 거부를 한 거죠. 이러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다. 호재는 미국이 중국 것을 밀어내는 것은 호재일 수 있고 악재는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치킨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뒷단에 있는 서프라이 체인들이 당연히 CR 단가 인하 압력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 가능성으로 크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이번 주 2차 전진에 주목할 소식은 테슬라가 중국, 유럽, 미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최대 20%를 내렸다. 2022년 4분기 들어서 테슬라 베를린 공장이 가동률이 하락을 하고 있고 상하이 공장이 임시 생산 중단 등 판매 부진으로 재고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동시에 탑10 OEM들의 전동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기차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등 주요 광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 중이다. 배터리 공급망 내 기업 간의 판가 연동 계약으로 인해 광물 가격은 배터리 가격의 약 6개월 선행지표로 2023년 2분기까지 배터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생산 기업들의 단가 인하 압력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 2분기까지는 2차 전지가 크게 힘을 못 쓸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리요. 어제는 경기 침체에 반응하고 오늘은 긍정적 고용지수 때문에 하락하는 종잡을 수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와 유럽은 이런 사이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결국 달러 약세가 시장을 움직이는 숨은 핵심 팩터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중간재 생산 국가들의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중국의 예상외로 강하게 부양책과 글로벌 시장에 오픈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수혜의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오늘 한국 시장은 금요일이라는 타이밍과 4일간의 설 연휴 시작으로 월화 시장이 안 열리면서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줄이고 가자는 전략이 많을 것으로 보여 단기 차익 매물 출회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제 최근 유럽의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고 있죠. 유럽 스탁스, 영국 FTSE는 2022년 가장 높은 전고점을 벗기고 올라가죠. 독일 닥스 지수도 얼마 안 남았고 프랑스 CAC 지수도 전고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2년 전고점을 23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유럽은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어제는 제가 이제 큐브엔트하고 로보스타를 추천하고 그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천했는데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지속이죠. 지속성에 대한 관찰이 중요하다. 오늘도 이어질 것인지. 로봇. 이제 어제 보니까 레인보 로보틱스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일시적으로 6만 원이 깨져서 내려오는데 5만 7천 원, 5만 8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양한 AI, 챗 GPT 이러한 쪽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돌고 단기 투기 세력들이 여기를 가지고 쥐락펴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자신만의 목표 가격을 정하는 게 필요하죠. 네, 추격 매수는 이제 비추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다 물리죠. 예, 차츰차츰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 전략을 하고 현금을 챙기고 또 설 이후에 또 1월 31일에서 2월 1일 열리는 FOMC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그 테마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너버스하게 반응을 있다가 또 찌르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즐거운 주말과 연휴를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카페 친구분들, 또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 또 우리 블로그 친구분들, 올해는 좀 우리가 먹자. 두 번째는 늪속에 빠지지 말자. 이게 제 모티브죠. 늘 우리 아군을 늪속에 남겨놓고 오면서 그의 발목 잡혀서 돈을 뺄 수 없는 상황에서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거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올해는 로봇이든지 AI시든지 챗 GPT든지 뭐 중국 리오픈이든지 늪속에 남겨는 두지 말자. 뭔가를 먹던 말든 깨끗이 일단 포지션 청산하자. 이런 전략,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생각하는 우리 목표는 한 50%죠. 네, 50%. 우리가 추천한 종목들에게 평균 50% 수익이 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스터디 모임 공감을 해드립니다. 1월 28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네, 여의도 정경련회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심 있는 1분기에 관심 있는 종목 10개, 그 다음 2023년 경제전망, 2023년 반도체 시장과 IT, 네, VR, XR 포함이죠. 로봇 시장도 포함입니다. 네, 증권사 유명 애널리스트 1등 강사, 1타 강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바랍니다. 네, 열공을 원하는 자는 저희 카페에 오십시오. 많은 집단 지성과 시장을 꿰뚫은 그러한 뷰와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